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된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계속되면서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분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이제 고물가, 고금리 상태에 사실상 소상공인이 놓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내수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삼고 현상으로 인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타격을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탈출구가 대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가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게 한 450조 원이 넘어갑니다. 상당한 이제 부채로 이제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또 이거를 잘 갚으면 모르겠는데 못 갚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상 이제 만기 연장이라든지 상환유예를 기대하고 있었어도 사실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출을 못 갚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아졌고 결국에는 정부가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채무 조정을 해서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부실차주, 부실 우려차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 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청하신 분들이 10만 명에 거의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한 9만 명이 넘어갑니다. 9만 8천 명 정도 되니까요. 엄청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본다 그러면 금액도 15조 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자 명도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9만 8천 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이 새출발 기금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 새출발 기금은요 이게 연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기준으로 이제는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연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체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출발 기금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새출발 기금인 만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을 정부가 확대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힘들다. 그리고 내가 연체를 했다. 그러시면요. 일단 저는 새출발 기금을 꼭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잘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연체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기준이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체를 해야지만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체자들을 위한 그래서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요.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만 됐었는데요. 이걸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까지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 한마디로 대상자를 더 늘려준 거죠.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지금 빚을 못 갚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새출발 기금을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제는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출발 기금을 하시다가 내가 이거를 교육까지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추가 상환 유예가 됩니다. 이게 최대 1년까지 늘어나는데 요거는 소상공인 전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차주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든지 고령 층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이 해당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이고 내가 고령자예요. 그다음에 내가 새출발 기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교육까지도 받아요. 그러면은 추가 상환 유예가 1년에 더 주어지는 거죠.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새출발 기금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원래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한 30조 원 정도 됐었다가요. 추가로 10조 원 더 늘렸어요. 그래서 총 40조 원의 예산이 이제 배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고 내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원금도요, 일부, 물론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일부 소상공인에 대해서 원금도 탕감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보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새 출발 기금과 함께 지난해 정부가 이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지원 3종 세트인데요. 이제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라든가 전환보증, 저리대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더욱 강화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민간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모든 은행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4월부터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채무조정 상생보증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는 민간에서 은행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어떤 거냐? 맞춤형 이제 채무조정 같은 경우는 장기 분할 상환이 됩니다.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10년 분할 상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원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한 4월부터는 들어갈 것 같고요. 상생 보증도 들어갑니다. 이제 보증 좀 늘려주세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은행권에서 보증을 좀 늘려주는 부분, 폐업자 지원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바로 금융지원 3종 세트죠. 요거는 작년 7월에 소상공인 대책으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상환 연장, 전환 보증, 그다음에 이제 대안대출까지 해서 3종 세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소상공인분들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 공급 확대가 됩니다. 전환 보증이 5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5조 원 더 늘려서 10조 원으로 이제 더 늘려놨고요. 대상 확대도 됩니다. 이 경영 애로 인정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라는 그 애로 인정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이제는 인정 요건이 좀 완화가 되고 내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1개월의 단기 연체자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대상자를 더 넓혔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일 이내로 연체자다? 그러면은 내가 경영애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상환 연장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안대출도 이제는 햇살론도 대안대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제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나는 연체 한 번도 안 했다. 나 정말 성실 상환하고 있는데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 이런 게 전혀 없다. 이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정부가 이제 올해 이 성실 상환자들 분들 중에서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다. 그러면은 최대 7천만 원의 추가 대출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3개월 이상의 성실 상환자 대상으로 해서 전환 보증인데 3천만 원의 추가 또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출도 해주고 보증도 더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실 상환하신 분들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사실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2025년도에 조금 지금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방안들 알아봤고 상당히 다층적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입니다. 그 우대 수수료율 적용하는 분들 좀 늘어나서 매출 구간별로 좀 적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또 포인트가 금방 앵커님께서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이 있고요. 이제는 사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카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 퍼센테이지를 좀 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대 수수료를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혜택을 줬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요 0.1%포인트 정도 카드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이제는 수수료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요.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0.05%포인트 정도 이제는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세, 중소, 가맹점에서 0.1%포인트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우대 수수료를 받는 거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카드 수수료가 조건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도 됩니다. 또한 이 정산 주기도 단축이 되는데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가 14% 수수료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낮춰줘요. 그래서 개선안이 이제 최대 8%로 이제 낮아지게 되고 정산 주기도요. 이게 약 60일입니다. 이게 60일이면은 지금 고객이 카드 쓰면은 60일 후에 나는 정산 받아요.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 30일로 이제 개선 방안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카드와 관련돼서 소상공인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바뀐 구매 행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집에서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사실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이 부분도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배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배달뿐만 아니라 택배까지 이게 합쳐서 30만 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30만 원이면 내가 또 받을 수 있나 하시는데 연 1회입니다. 그래서 연 1회 배달 아니면 택배 수수료를 내셨던 분들은요 30만 원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상자가 누구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간이가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간이가세이신 분들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1억 4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전업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가 택배 배달비를 썼다 그러신 분들은 연 최대 30만 원의 이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이제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게 20만 원이 처음 나왔다가 추가로 5만 원이 더 추가됐었거든요. 그래서 총 25만 원을 작년에는 전기료로 실비 지원을 받았던 거고 올해는 택배, 배달 수수료 실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1월 2일에 새해 예산 첫 집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 500억 원이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을 할 것이고 특히나 올해 설에는 이 판매 관련 할인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기조는요 이거예요. 대규모로 그다음에 신속하게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산이 거의 소상공인 관련돼서 70% 이상을 이제 상반기에 집중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온누리 상품권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온누리 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5조 5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행합니다. 엄청난 많은 금액이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이 뭡니까?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가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이거든요. 결국에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이제는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정말로 최대 규모로 이제 풀겠다, 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할인율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설 성수기 한시적으로 해갖고요. 디지털,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든지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 있거든요. 이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가 할인율을요. 원래는 10%였는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15% 할인율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더 저렴한 가격에 온누리 상품권 사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또 소상공인 분들에게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환급 행상도 이제는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설 기간 동안 1월 10일에서 2월 10일까지 디지털 결제기 15%를 디지털 상품권 환급이 되는데 2만 원 정도, 최대 2만 원 정도 환급을 해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3만 원의 그 온누리 상품을 가지고 13만 원의 물건을 삽니다. 그럼 최대 얼마 내가 베네핏을 받냐면 4만 원을 사실상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상품권 구매 시 2만 원 할인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환급 최대 2만 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4만 원 사실상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꼭 활용하셔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가셔서 이제 돈을 좀 소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용처 확대도 돼요. 골목형 이제 상점가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한 90개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무엇보다 이제 밀집 요건이 있습니다. 상점가의 밀집 요건도 완화시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는 상반기에 이제는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범위도 넓혀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골목형 상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우리 수출이 상당한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내수는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이 온기가 가장 늦게 퍼지는 곳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또 신경을 썼던 것이 바로 이제 골목형 상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려보자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나왔던 것이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골목 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회도 있고요. 이게 상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좀 돈이 돌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시범 2곳을 이제 선정을 했고 한 곳당 20억 원씩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규로 올해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네 상권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전국에 동네 상권 발전소가 있는데 이제 10곳이 이제 선정을 돼서 한 곳당 2억 원씩 또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내수 촉진 행사도 이제 같이
즉시 열립니다. 대한민국 동행축제대회고요. 연 3회 개최가 됩니다. 5, 9, 12월에 원래 있고요. 여기서 지역 판매전 180회 이상 열면서 지역 판매전도 같이 들어가고 이번에 이제는 설 명절과 관련돼서 이번에 또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과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좀 활용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또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렇게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발법으로 나섰다. 그래서 동행축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우수 제품 할인의 장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싸게 물건을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행축제도 잘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러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폐업해야 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폐업 점포 지원이라든가 정부의 폐업 지원 방안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는 장사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폐업 지원금이라고 일명 부르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점포 철거 지원비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250만 원이었어요. 최대 금액이. 근데 올해부터 예산을 늘려갔고요. 4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래서 점포를 이제는 내가 철거했을 때 철거할 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때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철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업 지원이 들어가고요. 이게 인원 지원 인원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원 금액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20만 원. 그래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폐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그다음에 내가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이 점포 철거 지원비를 꼭 챙기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가셔갖고요. 원스톱 폐업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패키지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셔서 점포 철거 지원비를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원스톱 폐업 지원을 또 어디서 보느냐 물어보시는데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원스톱 폐업 지원이 있고 거기 안에 점포 철거 지원비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는 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요. 다양한 폐업자 지원이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폐업 컨설팅 대상자가요. 눈에 띄는 게 작년 대비해서 20%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원스톱 폐업 지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폐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또 재창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망 리턴 패키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희망 리턴 패키지를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폐업자가 가는 곳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앵커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폐업을 앞두신 분도 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경영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이제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경영 개선도 해주고요. 폐업 지원도 해주고요. 재창업, 재취업 교육까지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를 꼭 활용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직업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재창업을 하시던 아니면 내가 폐업을 하고 재취업을 하시던 간에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재취업 교육까지도 해준다는 거죠. 최대 6개월간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교육비를 또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 가보면 재취업과 재창업 투 트랙으로 나눠져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재취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폐업을 하고 재취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준비 상태에서는요 전직 장려 수당을 줍니다. 원래가 40만 원인데요, 60만 원으로 이제 높여놨고요. 심층 교육 수당에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교육을 받고요, 더 나은 심층 교육을 받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무려 월 110만 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최대 6개월까지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근로자들이 이제 퇴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처럼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도 심층 교육 수당으로. 그래서 신규로 들어왔고요. 또한 취업 성공 수당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 수당으로 12개월 연속 근속한다, 1년 이상 다녔다, 그럼 최대 190만 원을 수당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재취업이 아니에요. 나는 폐업하고 나는 재창업을 갈 거야. 그러면은요.
준비 단계에서는요. 전담 PM이 1대1 매칭을 해줍니다. 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요거는 소상공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매칭했을 때 그 컨설턴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비 비용을 정부가 대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멘토링 지원 30만 원도 있죠. 마찬가지로 멘토링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최대 회당 3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제 재취업을 하고 사업을 다시 한번 한다. 그러면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천만 원. 이게 1대1 자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2천만 원 내면 이제 정부가 2천만 원을 1대1 매칭해 주겠다는 거죠. 요거 이제 신규 자금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즘 많은 식당이나 카페 가보면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초기 구축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향후에 이제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서 이 소상공인분들 디지털 전환 사업도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 정부 들어와서 이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의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전환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럼 온라인 쇼핑몰 하라는 거야? 그렇지는 않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키오스크라든지 테이블 오더라든지 이렇게 키오스크나 이제 전산화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을 도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키오스크 서빙 로봇 도입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상공인의 94%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설치비예요. 이거를 초기 세팅할 때 돈이 들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디지털 전환 자금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 키오스크를 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되죠. 뭐 7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셨고요. 업무 부담 감소가 11% 되면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런 키오스크 디지털 전환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 지원을 이제 정부가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렌탈 비용의 70%를 이제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기기 도입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기기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또 도입이 되면 뭐가 좋냐면 정부의 그 직접 대출 중에서 혁신형 성장 촉진 자금을 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쓰시면요. 디지털 전환하시면 이 자금도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해서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디지털 전환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저희가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막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연락을 하셔서 준비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이 됩니다. 사실 정부 새해 예산안의 주요 목표가 민생이었고 이 첫 단추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앞으로 좀 더 필요한 지원책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사실 이제 가장 소상공인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가장 원하는 게 뭐 정부의 지원 정책 자금도 좋고 뭐 정부 지원도 좋은데 일단 내수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 활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알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2025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소비 진작에 나서기로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돈이 돌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이제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창업부터 사실 경영부터 그 다음에 재기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말 그대로 생애주기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희망의 터 패키지를 꼭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직접적인 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택배비라든지 전기료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고 있고요. 금융부담 완화, 뭐 은행권에서 정부에서 정책자금, 지금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대출은 어제부터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부담 완화도 들어가서 경영 안정화를 깨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가 경쟁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키오스크라든지 테이블 오더 이런 어떤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까지 활용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또 마련돼 있고 마지막으로 매출 증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5조 5천억 원의 매물을 풀기 때문에 상품권을 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 안정화,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매출 증대 이렇게 삼박자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안심하시고 2025년도 정말로 활력을 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강화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